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수 정당은 이례적으로 호남 지역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전남의 주요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곳곳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시장 선거에는 강화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무안구수 선거에는 정영덕 전 전남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와 순천, 여수의 확진자 수는 연일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광양매화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늦었지만 오는 19일쯤이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역대 보수 정당 후보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전남 지역 핵심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전남 발전 핵심 공약은 모두 8가지입니다. 먼저 윤 당선인은 호남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광양항을 친환경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무안국제공항을 물류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며 소외됐던 호남 지역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안금에도, 순천에도, 광주, 나주에도 기업들이 들어오고 우리 기업, 외국 기업들이 다 함께 들어와서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부모님 모시고 회사도 다니고 이렇게 자신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멋진 순천, 신나는 순천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농업 분야에서는 푸드바이오밸리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전남형 푸드바이오 6차 산업 특구를 지정해 첨단 농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관광 분야는 섬과 육지를 연결한 휴양벨트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엮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현재 복선전철로 운영되는 익산에서 여수엑스포역 구간을 KTX로 고속화하고 광주와 전남 동서부를 잇는 고속도로를 새롭게 개설해 통행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공약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 채택과 국비 반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선인의 전남의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채택과 국비 반영 등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남도에서 건의한 현안 사업 중 대선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도록 정치권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통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전남 발전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내보인 윤석열 당선인. 다음 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차기 정부에 거는 지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각각 9,546명과 1,9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목포와 순천, 여수 등 시단위 지자체의 확진자는 연일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목포와 여수, 구례와 화순에서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의료시설과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학교급식 인력 공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비노조는 학생 전면 등교로 급식이 시작됐지만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인력 배치 기준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체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지원청에서 대체 인력을 지원하지만 보여주기식 제도라며 현장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은 지난 주말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과 주택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최근 동해안에서도 역대 최장의 산불이 발생했던 만큼 불이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지난 12일 낮 12시 45분쯤 한평군 나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엔 헬기 6대와 진화대원 54명이 투입돼 4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진화 과정에선 대기가 건조한 데다 강풍이 불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묘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꽃이 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시 정도에 주불이 진화가 되고 이제 잔불 확인하면서 한 6시 정도에 기소를 했거든요. 부주의라고 이제 파악이 되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들고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가까스로 불길은 잡았지만 건물 곳곳이 시커멓게 그을려 못쓰게 됐습니다. 12일 아침 9시 45분쯤 장흥군 장평면에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주택에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 6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주인은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온수매트 그 기판에서 그 과전류로 해가지고 발화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랑 와가지고 이제 다 철거된 걸로. 나주와 순천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12일 낮 2시 20분쯤 나주 금천면에선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튿날 순천 나간면에선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천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광양 매화마을은 봄을 즐기려는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양 매화마을에는 오는 19일쯤 매화가 만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매화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곳에 홍매화와 백매화가 관광객들을 반깁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100만 명이 넘게 찾는 광양 매화마을입니다. 코로나19로 축제는 취소됐지만 봄을 느끼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화율은 60%. 지난달 맹추위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층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매화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을 누립니다. 활짝 핀 매화를 보지 못해 아쉬워하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마산에서 친구들하고 놀러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꽃은 참 예쁘게 잘 폈는데 아직까지 다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너무 아쉽다. 몰리는 인파에 광양시도 분주해졌습니다. 축제가 열리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3월 한 달 동안 60만 명이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주차 공간 2,300면을 확보하고 600여 명이 교통지도에 나섭니다. 갓길 주차에 대한 관광객들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그 갓길 주차하실 때도 그 차에 연락처가 없는 차량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조회를 해가지고 빼려면은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또 딴 사람들의 그 여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광양 매화는 봄비가 내리고 난 뒤 19일에서 20일쯤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긴 코로나 시국도 언젠가 끝이 날 거라는 희망을 주듯 올해도 매화마을에는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지역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LG 헬로비전이 개발한 분석 시스템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전남 지역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올랐는지 송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남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3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는 큰 관심사였습니다. 관련 단어에는 자영업자와 손실보상 등이 눈에 띕니다.
목포와 순천 지역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포시도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체에 각각 5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이달의 주요 키워드를 각각 꼽아봤습니다. 먼저 동부권의 가장 큰 관심 단어는 여천 NCC였습니다. 산업재해와 열교환기, 여수산단, 안전사고 등이 연관 단어로 나오는데 지난달 11일 발생한 여천 NCC 폭발사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3일 협력업체 대표와 여천 NCC 소속 중간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민관합동조사관을 구성하고 노후 산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 서부권에서 지난달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전남교육청이었습니다. 관련 키워드로는 유학, 어촌, 유학생, 학교 등이 있는데 자연 친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돋보이는 결과였습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전남 지역에서 생태 환경 체험을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는 첫 해 참여 학생 수의 4배에 달하는 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라져가는 작은 학교의 명맥을 이어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2월 전남 지역 주요 이슈였습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가격 잡기입니다. 고흥군이 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색양파 40헥타르를 산지 폐기할 계획인데요. 고흥군은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제곱미터당 2,745원의 기준 단가를 적용해 18일부터 폐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는 전체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라남도와 고흥군, 농협에서 부담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통학버스입니다. 무안군이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남학이나 오룡에서 무안고등학교와 백제고를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난해까지 학생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 30분 이상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강화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4일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부원장은 여수 지역 현안으로 엑스포장 사후 활용, 대학병원 유치 등을 꼽으며 위기를 극복해 비전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 행정관과 정책실 정책조정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여수시장 후보로는 권오봉 시장을 포함해 전창곤 여수시 의장과 정기명 변호사, 김현철 미래로 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영덕 전 전남도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무안 군수 후보로 출마합니다. 정 전 의원은 도청 이전과 무안공항 개항 등 무안군의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도청에서 도시계획 전문의원으로 20여 년 동안 근무했으며 도의원 재선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무안 군수 후보로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김대현 의원과 이정훈 의원, 강병국 의원과 최옥수 전 산림조합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울진과 삼척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돕기에 동참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임직원과 노동조합이 마음을 모아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동해안 산불은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 동안 이어졌고 피해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순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한 달 연기됐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 오미크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기준 2만 명을 넘기면서 대규모 밀집 행사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연기가 결정됐고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